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느껴지는 그 불안감, 시장을 보며 느끼는 지루함, 그리고 떨어지는 차트를 보며 치미는 분노. 이거 전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눈앞에 공포에 눈이 가려져 있는 이 순간, 거대 세력들은 뒤에서 킬킬대며 역사상 가장 거대한 금융판 뒤집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비트코인이 흔들린다고요? 알트코인 시즌은 끝난 것 같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고수들은, 진짜 선수들은 지금 이 하락장을 즐기고 있습니다.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던질 때 유독 XRP만 미친 듯이 긁어모으는 괴물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제가 그 명백한 증거를 여러분 눈앞에 드릴 텐데, 이걸 보고도 소름이 돋지 않는다면 그때는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세력들이 설계한 소름 돋는 금융 리셋 시나리오,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은 제가 정말 작정하고 칼을 갈고 준비했습니다. 댓글창을 보니 민심이 흉흉하더군요. 비트코인 끝났다. 리플한테 또 속냐. XRP 다시 700원 간다. 네, 여러분의 그 심정 저도 뼈저리게 이해합니다. 차트가 퍼렇다 못해 아주 시커멓게 멍이 들어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아주 차갑게 이 상황을 직시해봅시다. 지금 이 분위기 어디서 많이 겪어본 데자뷰 같지 않으십니까? 기억을 딱 5년 전으로만 돌려보세요. 2020년 3월 팬데믹 대폭락장 기억나십니까? 그때 세상 모든 전문가가 경제는 끝났다, 투자 시장은 망했다라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주식은 반토막 나고 비트코인은 3,000불까지 곤두박질 쳤죠. 그때 개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시 현금이 왕이다라며 바닥에서 손절하고 다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용히 미소 짓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월가의 금융 엘리트들, 거대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공포에 질려 헐값에 내던진 그 피 묻은 자산들을 싹쓸이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대폭 등장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단어는요, 부의 주인을 바꾸기 위해 세력들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한 명분일 뿐입니다. 평화로울 때는 부자가 될 틈이 없습니다. 이렇게 판이 깨지고 흔들려야 돈의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 상황이 그때랑 판박이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하고 악질적입니다. 인플레이션이다, 전쟁이다, 규제다, 엔캐리 청산이다. 온갖 악재로 도배를 해놓고 개미들의 눈과 귀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들이 싸게 주어야 하니까요. 진짜 불장이 오기 전에 개미들이 가진 물량을 마지막 한 톨까지 털어먹어야 자기네 배를 채우고 출발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오늘 가져온 이 데이터 단순한 찌라시가 아닙니다. 월가가 실수로 흘린 건지 아니면 알아채라고 남겨둔 건지 모를 결정적 흔적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의 양대 산맥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는 조 단위의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탈출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이 난리통에 유독한 놈 딱 하나의 코인으로만 돈이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왜 지금 XRP라는 방공호로 숨어드는지, 왜 지금이 금융 리셋 버튼이 눌리기 직전인지 지금부터 메모하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그냥 세력이 샀다라고 말하면 안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증거를 가져왔습니다. 12월 22일 자 코인세어스 주간 보고서입니다. 이건 기관들이 보는 장부입니다. 지난주 시장에 피바람이 불 때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는지 아십니까? 무려 9억 5,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 원이 일주일 만에 공중분해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디테일을 뜯어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이 돈이 어디서 빠졌냐? 비트코인에서 4억 6천만 달러, 이더리움에서 5억 5천만 달러가 유출됐습니다. 대장주들이 피를 철철 흘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개미들은 대장이 무너지니 다 망했다라며 같이 던지고 있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아수라장 속에서 XRP로만 돈이 들어왔습니다. 지난주 순이익 6,290만 달러, 한화 약 880억 원. 심지어 전주 대비 유입량이 34%나 급증했습니다. 요즘 잘 나간다던 솔라나조차 XRP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피트가 기침하면 알트는 톡감 걸린다가 국룰인데 피트는 떡락한데 XRP는 기관들이 쓸어담고 있다? 이건 딱 하나의 결론밖에 없습니다. 바로 자금의 대이동입니다. 세력들의 판단은 끝났습니다. 피트랑 이더는 이제 고점이거나 규제 리스크가 있다. 하지만 XRP? 얘는 이제 시작이다. 얘는 실사용이 된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시장을 등질 때 기관들은 XRP를 하락장의 유일한 피난처이자 다음 챕터의 주인공으로 낙점하고 개미들의 물량을 뺏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쌓인 12억 달러 규모의 XRP ETF 자금, 이거 개미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월가 세력들이 만든 겁니다. 가격은 속일 수 있어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그렇다면 기관들은 왜 하필 리플을 찍었을까요? 단순히 소송 이겨서? 아닙니다. 그들은 내부 정보를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작게 보도되고 묻힌 기사가 하나 있는데 이게 진짜 핵심입니다. 바로 리플 마이너스 마스터카드 결제 파일럿 기사입니다. 이건 별표 5개 쳐두세요. 리플이 마스터카드 그리고 미국의 규제 은행인 웹뱅크와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규제 은행이 끼었다는 겁니다. 이건 동네 구멍가게 테스트가 아닙니다. 제도권 금융 월스트리트가 공식적으로 리플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의아해하십니다. 야, 보니까 XRP 안 쓰고 리플 스테이블 코인 LUSD 쓴다던데? 그럼 XRP는 찬밥 아니냐? 여러분, 이게 바로 세력들이 깔아둔 스텔스 전략입니다. 한번 생각해봅시다. 척진인 규제에 당국에 침투하려면 깃발 들고 정면 돌파가 됩니까? 안 되죠. 레이더에 걸려서 바로 격추당합니다. 그래서 리플은 RLUSD라는 특수 위장 크림을 바른 겁니다.
당국이 보기에는 이거 달러랑 똑같은 스테이블 코인이네? 안전하네? 하면서 통과시켜줍니다. 레이더망을 피하는 거죠. 하지만 그 스텔스기가 적진 한복판에 착륙해서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제가 보고서 원문을 씹어먹을 듯이 읽어봤습니다. 아주 작지만 확실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RLUSD가 결제 정산에 쓰이더라도 네트워크 수수료와 유동성 공급에는 XRP가 필수로 활용된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스터카드가 전 세계의 8차선 금융 고속도로를 깝니다. 그 위를 달리는 트럭은 RLUSD입니다. 겉보기엔 그냥 달러 트럭이죠. 그런데 이 트럭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마다 뭘 내야 합니까? 통행료를 내야죠. 그게 바로 XRP입니다. 심지어 이 도로는 특이해서 트럭이 달릴 때마다 바닥에 윤활유를 깔아줘야 하는데 그 윤활유도 XRP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윤활유와 통행료로 쓰인 XRP는 그 즉시 소각되어 사라진다는 겁니다. 마스터카드의 전 세계 하루 결제량이 몇 건인지 상상이나 되십니까? 수십억 건입니다. 트래픽이 터질 때마다 XRP가 수수료로 타서 없어집니다. RLUSD 트럭이 많이 다닐수록 XRP는 계속 소각되고 희소성은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세력들은 바로 이걸 노립니다. 겉으로는 우리는 안전한 달러 코인 써요 라고 하면서 규제를 피하고 실제 시스템을 돌리는 엔진과 연료통에는 XRP를 박아놓은 겁니다. 이 마스터카드 테스트는 기존 금융이 블록체인으로 넘어오는 위장 침투 작전이고 그 작전의 진짜 주인공은 XRP입니다. 그리고 좀 아신다는 분들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스위프트가 바보냐? 걔네 체인링크랑 손잡고 CCIP인가 뭔가 써서 블록체인 연결한다던데? 그럼 리플 필요 없잖아?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스위프트가 체인링크랑 손잡았다는 뉴스 그건 스위프트가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패기 들고 투항한 겁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체인링크 좋은 코인 맞습니다. 오라클 대장 맞아요. 그런데 본질이 뭡니까? 연결 브릿지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어주는 다리죠. 스위프트가 자기네 50년 된 낡은 전산망으로는 요즘 블록체인과 대화가 안 되니까 체인링크라는 통역사를 고용한 꼴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통역사가 있어서 말은 통하는데 진짜 돈은 누가 옮깁니까? 스위프트가 체인링크 써서 메시지 속도를 1초로 줄였다 칩시다. 하지만 뒷단 정산 세털로먼트는요. 여전히 낡아빠진 은행 장부 맞추느라 며칠 밤을 새워야 합니다. 여전히 노스트로-보스트로 계좌에 수조원씩 생돈을 묶어둬야 스위프트가 돌아갑니다. 솔직히 이건 달구지에다가 페라리 엔진인 체인링크를 얹어놓은 격입니다. 차체가 나무인데 페라리 엔진 달면 달릴 수 있습니까? 부서지죠. 반면에 리플 XRP는 어떻습니까? 통역사도 필요 없고 엔진도 따로 필요 없습니다. XRP 자체가 언어이자 엔진이자 연료입니다. 리플 ODL 시스템은 미리 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습니다. 보내는 순간 XRP가 슉 날아가서 현지 화폐로 딱 꽂힙니다. 자본 효율성 면에서 스위프트 체인링크 조합은 XRP의 상대가 안됩니다. 비유하자면 스위프트 연합은 구형 폴더폰에 카카오톡 억지로 깔아 쓰는 것이고 리플 XRP는 애초에 최신 스마트폰으로 태어난 놈입니다. 세력들이 왜 체인링크를 두고 XRP를 매집하겠습니까? 체인링크는 인프라지만 XRP는 유동성, 즉 돈 그 자체니까요. 금융 세력은 복잡한 땜질 처방 싫어합니다. 그냥 XRP 하나로 싹 밀어버리는 게 월가의 진짜 속내입니다. 그리고 좀 아신다는 분들이 이런 질문하십니다. 스위프트가 바보냐? 걔네 체인링크랑 손잡고 CCIP인가 뭔가 써서 블록체인 연결한다던데? 그럼 리플 필요 없잖아? 이거 정확히 짚고 넘어갑시다. 스위프트가 체인링크랑 손잡았다는 뉴스 그건 스위프트가 나 혼자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라고 패기 들고 투항한 겁니다. 팩트체크 들어갑니다. 체인링크 좋은 코인 맞습니다. 오라클 대장 맞아요. 그런데 본질이 뭡니까? 연결 브릿지입니다. 데이터와 데이터를 이어주는 다리죠. 스위프트가 자기네 50년 된 낡은 전산망으로는 요즘 블록체인과 대화가 안 되니까 체인링크라는 통역사를 고용한 꼴입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문제가 남습니다. 통역사가 있어서 말은 통하는데 진짜 돈은 누가 옮깁니까? 스위프트가 체인링크 써서 메시지 속도를 1초로 줄였다 칩시다. 하지만 뒷단 정산 세털로먼트는요. 마지막으로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죠? 기관들이 다 매집해서 나중에 폭탄 돌리게 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설거지 아니냐? 여러분 뇌구조를 바꾸셔야 합니다. 이걸 타짜들이 호구돈 따먹는 도박판으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건 도박판이 아니라 신도시 인프라 사업입니다. 비트코인을 헐값일 때 대량으로 매수해 수십억 %에 달하는 수익률을 올린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인물 중 한 명이 되었고 그의 자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폭발적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다빈치 제레미의 정확한 재산 규모는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개인 전용 제트기, 각종 슈퍼카, 요트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언론 인터뷰에서 나는 지금 보스처럼 살고 있다. 비트코인 침체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지점은 바로 다빈치 제레미의 다음 횡보입니다. 절대 가볍게 투자하지 않지만 한번 투자하면 기록적인 수익률을 찍어내는 이 다빈치 제레미. 그가 이번에 선택한 타깃이 바로 시바이누입니다. 최근 그는 시바이누를 대량으로 사들인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제레미의 지갑 한 곳에서 확인된 시바이누 보유액만 해도 무려 한화 20조 원에 달합니다. 지갑이 한 개만 있을 리는 없으니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을 쥐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사실을 그가 공식 석상에서 직접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온체인상에서 지갑을 추적하는 사이트를 통해 우연히 드러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는 시바이누의 가격을 과연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부터는 정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목표 시점은 2026년 1월까지 목표 가격은 무려 1달러, 지금 환율 기준으로 약 1423원 수준입니다. 현재 시바이누가 0.01원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말 그대로 정신이 아득해질 정도의 상승을 예측하고 있는 셈입니다. 처음 들으면 황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빈치 제레미가 비트코인에 처음 들어갔을 때를 떠올려보면 10달러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이 결국 1000달러 이상으로 폭등했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오히려 지금 이 시바이누 목표가는 귀여운 수준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만큼 그는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가를 잡아둔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빈치 제레미는 코인 가격 그 자체보다는 그 뒤에 깔려있는 기술과 네트워크의 흐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기술의 방향성에 투자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의 예언은 그냥 과장된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코인 시장에서 벌어졌던 굵직한 사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히 맞히며 암호화폐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거래소들이 파산하기 몇 달 전부터 그는 이상 징후를 감지하고 미리 경고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마운트곡스, FTX 같은 대형 거래소들이 바로 다빈치 제레미가 사전에 위험 신호를 언급했던 곳들입니다. 정말 소름 돋는 부분인데요. 그는 2021년 거품이 터지기 전부터 이미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말처럼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찍은 뒤 급락했고 그 이후 그의 옛 영상들이 다시 커뮤니티에서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눈여겨볼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록된 다빈치 제레미의 코인 관련 예언들은 사실상 적중률이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실제로 제레미가 시바이누 관련 영상을 처음 올렸을 때만 해도 시바이누 가격은 0.001원대에서 0.01원대 사이에서 그저 옆으로 기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시바이누가 본격적으로 폭등하기 이전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때 그의 말을 믿고 매수했더라면 이미 100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셈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정도 예언이라면 한 번쯤 믿어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손해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 영상이 올라왔을 당시 다빈치 제레미는 시바이누의 가격에 대해 단 100일 안에 지금보다 몇백 %는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을 보여줬지만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이 올라가던 시점까지도 시바이누는 몇 년 동안 지루하게 횡보만 반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그전 1년 이상은 더 길게 옆으로만 기었던 상황에서 단 100일 안에 급등한다는 말이 나오니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웃을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00일이 지나고 나서 믿기 힘든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로 시바이누 가격이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그 영상이 올라간 이후 시바이누는 무려 500% 이상 폭등하며 당시 기준 최고가를 새로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그는 25년과 2026년의 시바이누 가격이 어떤 변동 과정을 거치며 최종적으로 어느 수준의 목표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전 과정을 통째로 공개해버렸습니다. 시바이누 가격이 앞으로 어떤 구간에서 상승이 나올지, 어느 시점에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는지, 또 그 이후 반등은 언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오는지까지 하나하나 시간 순서대로 아주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확한 날짜까지 콕 집어 언급했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도 다시 다빈치 제레미의 유튜브 채널을 찾아 들어가 봤는데 이상하게도 그 문제의 영상만 쏙 빠지고 삭제된 상태였습니다. 아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하고 귀찮게 해서 결국 본인이 번거로워져서 영상을 내려버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운 좋게도 그 원본 영상이 올라왔을 때 이미 전체를 저장해둔 상태라 시바이누의 앞으로의 가격 흐름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 내용을 이번 공개 영상에서 그대로 다 풀어버리면 향후 여러가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1대1로 신청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따로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정보를 유료로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무료로 돈 한 푼 안 받고 드리는 거라 받으셔서 손해보실 일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빈치 제레미를 오래 지켜봐 온 일부 추종자들은 그 영상이 처음 올라왔을 때 미리 시바이누를 매수해 두었고 현재까지도 시바이누로 상당한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빈치 제레미 본인도 시바이누 고래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기회를 눈앞에서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막 새로 진입을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의 향후 가격 변동 흐름과 최종 목표가 그리고 여기에 맞춰 준비해야 할 매수매도 전략까지 모두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금전 요구 절대 하지 않는 100% 무료 정보고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제 핸드폰 번호인데 이번 영상에서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다빈치 제레미가 예언한 시바이누 향후 가격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3251-7782 이 번호로 문자 시바단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답장 드릴 거고요. 최대한 빠르게 보내드리고 영상 내려버릴 거니까 알고 계시면 됩니다. 010-3251-7782 이쪽으로 문자로 시바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